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난 3년간 어려운 가운데 우리 협회를 이끌어 주신 김유룡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룡 회장님은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우리 또 대표 출신이시고 해서 우리 조직이 크지 않지만 대단히 체계적으로 아까 우리 총회 때 보셨지만 철저하게 경영해 오셨습니다. 우리 NGO라는 단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셨는데요. 그 기반 하에서 저 또한 또 우리 태평양 아시아협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바쁘신데 우리 지역 의원이기도 하셔서 배현진 의원님 특별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태평양 아시아협회 2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30주년 맞게 됩니다. 먼저 30년 전에요.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그 역할을 내다보면서 협회를 만드셨던 고 김상철 회장님, 전 서울시장님, 그리고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 교수님, 대통령 실장님, 또 이동환 전 외교부 장관님 등 협회를 설립하셨던 그분들의 깊은 통찰과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요. 이 자리에 그분들이 안 계시지만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협회를 지금까지 지난 10수년간 이끌어주신 김유룡 회장님, 그리고 정동구 전 회장님, 또 모든 이사님들, 또 자문위원님들, 이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김상철 전 회장님을 통해서 이 협회를 알게 됐고요. 그동안 곁에서 또 한 발 뒤에서 협회를 지켜봤는데 오늘 이렇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니까요. 정말 어느 자리보다도 큰 영광이고요.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태평양 아시아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설립했는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 이름을 보면 그 뜻이 좀 담겨 있는데요. 주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우리가 굳이 태평양 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 문명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넘고요, 강과 바다를 건너서 교류 협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먹을 것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자유와 번영을 확대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제국주의가 이런 힘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혔고요. 또 최근에는 그런 힘과 무력이 아닌 소프트 파워, 경제, 시장, 문화, 정보의 확대를 통해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토를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사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 인류 문명의 마지막 큰 무대가요, 바로 가장 큰 해안이 있는 바다가 있는 태평양이고요. 또한 가장 큰 육지인 아시아 대륙입니다. 인류 문명이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그리고 이제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으로 서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가장 큰 바다와 육지가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가요, 바로 태평양 아시아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역이 일어나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이 동아시아 3국, 한국, 일본, 중국, 이곳이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곳이라는 것이 30년 전에 우리 설립자들이 자각했고 태평양 아시아협회를 만들었던 그 출발이었습니다. 제 대학 은사시기도 했던 폴 케네디 교수께서 강대국의 흑막이라는 책에서 이 미래 선도 국가, 문명을 이끌 국가, 지역의 요건으로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첫째가 민주주의, 도덕성,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세 가지 요건, 민주주의, 도덕성, 생산성을 충족시킬 것인가 했을 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태평양 아시아에서 이 요소를 가장 잘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도 갖추게 될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처럼 이룬 나라, 아시아에서 없고요. 중국 공산주의 국가 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직도 입헌군주제, 민주주의에 있지만 아직도 전체주의의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성만 해도요, 역시 종교가 기반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 둘러보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약점도 있죠.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 코스트가 있고요. 최근에 청년들을 보면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한다,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지식인들을 보면요, 좀 자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좀 기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례로 종북이 그렇고요, 친중 사대주의가 그렇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향은 옳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당당히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명, 태평양 아시아협회가 앞으로의 문명을 이끌어 나갈 것인데, 우리나라의 말로 태평양 아시아, 동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G7 선진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가지고 하고 있는 세계 8강의 위치에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약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두 단계가 높고요. 1인당 구매력은 이미 일본을 앞섰습니다. K컬처, 문화력, 교육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요, 청년들은요, 우리 세대, 선배 세대가 다르게요, 세계 변방 국가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당당합니다.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있습니다. 홍콩 민주주의, 아프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태평양 아시아 협회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새로운 문명이 태평양 아시아에서 출발하고 이끈다라는 그 자각, 우리가 그 태평양 아시아의 일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각을 통해서 이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 이웃과 상생 공영의 지역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태평양 아시아 협회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11,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해 온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번영을 나눔으로써 상생 공영을 실천한 것이고요. 우리의 활동 영역을 그렇게 넓혀온 것이고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지역 간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자유연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 태평양 아시아협회야말로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청년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문명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우리 사회의 차세대 지도층을 구축할 것이고요,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인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자유와 번영의 길을 찾으면서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회 얘기할 때 코이카 지원이 많이 좀 줄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우리 청년 봉사단의 어떤 지원을 확대하고요, 코이카의 지원을 확대하고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박진 외교부 장관님,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주무기관인 만큼 또 아마 축사를 보시면은 저희 단체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우리 청년 해외 봉사단의 그 확대가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중단기적으로는요, 정부와 함께 이 ODA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서 단기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병원을 지어준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ODA 프로젝트를 정부와 함께 펼쳐나가야 되겠다. 또한 그 은퇴한 어떤 전문직 실버 세대를 위한 해외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놀라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 30년 전의 행사 중에 하나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퍼레이드를 했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우리 설립자들의 해안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다양한 그 해외 노동자들,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의 일원으로서 품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저출산과 노동력 저하 문제나 지역균형, 불균형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또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태평양 아시아협회 슬로건 뭔지 아시죠?
태평양 아시아는 영원한 이웃. 자, 이제 30년 전과는 또 다른 본격적인 태평양 아시아 시대가 도래했고요. 우리의 확실한 지도자적, 국가적 그런 역할이 더욱더 30년 전보다 훨씬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미국이 전성기 때 미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상징했던 하나의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케네디 대통령이 추구했던 평화봉사단.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고요. 평화 청년들이 해외 나가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 자유와 번영을 나눴습니다. 태평양 아시아 협회가 한국의 평화봉사단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나간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에 꿈을 주고 이 지역 봉사와 지역 개발, 상생 공영에 앞장설 수 있는 주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제28차 태평양 아시아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춘식 축하드립니다. 네.